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강의실 앞복도.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민재의 뺨을 스쳤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강민재.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목소리가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이었다. 이지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 서 있는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했다. 날카로운 눈매, 단정히 정리된 머리카락,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강렬한 시선. 민재는 순간적으로 5년 전 그 여름으로 돌아갔다. 부산의 바닷가. 뜨거운 햇살 아래 서로의 손을 잡고 웃던 두 소년. 그리고 그 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배신. 여기서 뭐해?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그 떨림을 알아챘지만 애써 무시했다. 강에 들으러 왔지.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거지? 민재는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했지만 끝이 갈라졌다. 지훈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웃었다. 재밌네. 설마 내가 너 같은 애 때문에 여기 왔을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그냥 지나가. 지훈은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키가 민재보다 약간 더 컸고 그 그림자가 민재를 덮쳤다. 강민재. 아직도 날 피하려고.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민재는 숨을 멈췄다.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꿰뚫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민재는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지훈아. 제발. 민재는 작게 속삭였다. 그만해.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강민재. 도망쳐. 너답게. 그는 민재를 스쳐 지나 강의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왜 지금? 왜 하필 여기서? 지훈이 다시 나타난 걸까? 민재는 강의실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앞쪽에 앉아 있었고 그의 뒷모습만 봐도 민재는 숨이 가빠졌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5년 전. 부산의 그 여름. 민재와 지훈은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다. 둘은 늘 붙어 다녔다. 민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지훈은 반대였다. 그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었고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다. 민재는 그런 지훈을 동경했다. 아니, 동경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 여름. 바닷가에서 지훈이 민재의 손을 잡았을 때 민재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지훈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 그 순간의 모든 것이 민재의 심장에 새겨졌다. 민재야. 우리 같이 서울 가자. 같이 꿈을 이루자. 지훈의 말은 민재에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의 배신은 갑작스럽고 잔인했다. 졸업식 직전. 지훈은 민재를 모두 앞에서 비웃으며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 민재가 자신에게 품은 감정. 그 진심을. 그날 이후 민재는 부산을 떠났다. 그리고 지훈을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여기 있었다. 같은 법대, 같은 강의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강의가 끝난 후 민재는 빠르게 짐을 챙겨 나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재. 지훈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너. 아직도 날 증오해. 민재는 멈춰 섰다. 그의 눈이 지훈을 향했다. 증오. 그 단어로 부족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이지훈이 사과를 하다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이 없어도 말하고 싶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도 너 없이 힘들었어.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여기 있었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한 여학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지훈의 팔을 잡았다. 민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지훈은 민재를 잠시 바라보더니 여학생과 함께 복도를 떠났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기숙사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다. 왜 다시 나타난 거지? 이지훈. 날 더 아프게 하려고. 아니면 정말로 후회하는 걸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고 혼란스러웠다. 지훈과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재와 지훈. 두 사람의 얽힌 과거와 감정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민재는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지훈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사과, 그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그 여학생과의 모습. 모든 것이 민재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강의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강민재. 그냥 무시해.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의실 안. 지호는 또다시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최대한 그를 피해 맨 뒷자리로 갔다. 하지만 지훈의 존재감은 강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종이에 펜을 끄적이는 소리까지 민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강의가 끝난 후 민재는 재빨리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훈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야. 지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우리 얘기 좀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할 얘기 없어. 있어.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민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재빨리 손을 뺐다. 만지지 마.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나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미안. 민재는 비웃었다. 5년 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너 말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그 순간 또다시 그 여학생이 나타났다. 지훈아, 오늘 동아리 모임 있잖아. 그녀는 밝게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 가자. 지호는 민재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여학생과 함께 떠났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그날 오후. 민재는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 말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지훈도 그때 아파했을까? 민재는 도서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부산의 그 여름을 떠올렸다. 지훈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나눴던 대화들. 지훈은 늘 민재에게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야. 우린 큰 사람이 될 거야. 서울에서. 법을 바꾸는 사람이. 그 꿈은 민재에게도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는 법대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훈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민재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왜 따라다니는 거야? 민재는 날카롭게 물었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지호는 민재 맞은편에 앉았다. 우연이야. 나도 여기 공부하러 왔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우연. 서울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한양대 법대.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씁쓸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있을 줄 알고 여기 왔어. 민재는 숨을 멈췄다. 뭐? 너가 한양대 법대 간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제발 장난치지 마. 나 더 이상 너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 지훈은 민재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빠르게 도서관을 나갔다. 그날 밤 민재는 기숙사에서 다시 일기를 썼다. 왜 날 찾아온 걸까? 지훈이는 정말로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게임을 시작하려는 걸까? 난 그를 믿고 싶지만 두려워.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지훈과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지훈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법대라는 좁은 세계에서 그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했다. 강의실, 복도, 심지어 카페테리아에서도 지훈의 모습은 자꾸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민재의 심장은 어김없이 흔들렸다. 그날 오후 민재는 법대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다가 멈춰 섰다. 법학 토론 동아리라는 포스터였다. 민재는 법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싶었고 동아리에 가입하면 지훈을 잇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그를 비웃었다. 동아리 첫 모임 날 민재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 숨을 멈췄다. 지훈이 거기 있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도 여기 가입했네? 지훈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았다. 그는 지훈을 무시하려 했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지훈의 존재감은 더욱 강렬해졌다. 지훈은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주장으로 모두를 압도했다. 민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이 끝난 후 지훈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너 토론 잘하네. 예전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람은 변해? 지훈은 웃었다. 그래. 변했지. 나도.
그 말에 민재는 멈칫했다. 지훈의 목소리엔 미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훈아. 민재는 말을 멈췄다. 그는 지훈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훈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재는 동아리에서 만난 다른 학생, 수연을 통해 지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연은 민재와 같은 학년이었고, 지훈과도 친분이 있는 듯했다. 지훈이. 걔 좀 복잡한 애야. 수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했어. 특히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산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봐. 가족 문제라던가.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힘들었다고. 그때 지훈이 민재를 배신한 건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일기를 썼다. 지훈이도 아팠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게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어. 그래도 그의 눈빛이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어.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지훈과의 만남을 피하려 했지만 동아리 활동 때문에 자꾸만 마주쳐야 했다. 지훈은 민재를 대할 때마다 묘하게 부드러웠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말로 민재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행동은 미묘한 배려로 가득했다. 민재가 책을 떨어뜨리면 주워주고 토론에서 민재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지훈의 이런 모습은 5년 전 그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전혀 달랐다. 그는 지훈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동아리 모임 후, 지훈이 민재를 불렀다. 민재야. 잠깐 시간 있어.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 따뜻한 조명 아래 앉은 지훈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재야. 나 진짜 미안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만해. 지훈아. 그 말. 의미 없어. 아니야. 지훈은 단호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너한테 말하고 싶어.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때 나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아버지가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날 용납하지 않았어. 민재는 놀랐다. 지훈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한테 그랬던 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너를 아프게 하면 내가 약한 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지훈의 고백은 그의 상처를 다시 들쑤셨지만 동시에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오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를 잊을 수 없었어. 지훈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두려웠다. 다시 믿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지훈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재는 카페를 나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기숙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고백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일기를 썼다. 지훈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멈췄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의 고백 이후 민재는 더 이상 그를 피할 수 없었다. 지훈은 민재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민재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은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했다. 민재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고 강의 자료를 공유하고 심지어 민재가 추운 날 코트를 잊었을 때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었다. 민재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 점점 더 흔들렸다. 그는 지훈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5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동아리에서 주최한 세미나가 끝난 후 민재와 지훈은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야.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너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한테 진심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재는 멈춰 섰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나도 너 좋아했어. 정말로. 하지만 그때 내가 한 일이 아직도 아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너한테 준 상처.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야. 그래도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의 눈빛을 마주하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나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민재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지훈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진심을 믿어도 될까? 난 두려워.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내 심장이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어.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민재는 지훈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는 지훈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지훈을 완전히 믿는데 두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동아리에서 주최한 법학 세미나에서 민재와 지훈은 함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둘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지훈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지훈은 여전히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지만 동시에 민재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했다. 민재야. 이 부분은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훈의 이런 모습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발표 당일 민재와 지훈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발표는 청중을 사로잡았고 교수님마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발표가 끝난 후 지훈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재야.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어. 민재는 지훈의 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5년 전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한강으로 갔다. 둘은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용서할게. 지훈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정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천천히 가자. 나 아직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야.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너 아프게 안 할게.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와 지훈은 천천히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어갔다. 그들은 법대에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지훈은 민재를 아프게 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 민재는 그런 지훈의 노력을 보며 점점 더 그를 믿게 되었다. 어느 날 민재와 지훈은 법대 졸업식에서 만났다. 둘은 학사모를 쓰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재야. 우리 꿈 이뤘지. 지훈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새로운 꿈도 시작됐어.
지우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같이 가자. 어디든.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지훈아, 너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어. 우린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꾸자.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의 곁엔 지훈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